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마도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때묻지 않은 개척지가 바로 남극, 엔타르크티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남극에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우려가 생긴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1월에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이 얼음 활주로 위에 역사적인 착륙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첫 번째 비행기는 아니고 이 노르웨이 항공사 보잉기였는데 네. 지금까지 내린 비행기 중에서 가장 큰 비행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300명 정도 승객을 실어 날랐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는 관광객들은 아니고 한 45명은 과학자들을 포함하고 또 연구소에서 필요한 그 12톤에 달하는 서플라이들을 싣고 간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노르웨이 연구소가 위치한 곳에 트롤 연구소에 이제 향하는 과학자들이 주 멤버였고 또 다른 나라 국가 과학원들도 그들의 연구소로 가는 일행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뭐 우리 상상이 갑니다만은 그 남극 그 얼음 위에 일반적인 활주로를 짓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얼음 활주로라 그러는데 얼음이 얼마나 두꺼우면 두께가 한 1마일 정도 이상 된다는데 와, 예, 네. 튼튼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잉기가 착륙해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얼음 활주로에 착륙을 했는데 이 비디오를 이렇게 보면은 그 착륙하고 또 이어진 이륙이 상당히 스무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11월 13일에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죠. 오슬로를 출발해서 남아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거쳐서 11월 15일 새벽 2시 남극에 착륙을 했는데 지금 남극은 여기하고 정반대로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새벽 2시임에도 그 백야 현상으로 인해서 햇빛이 쨍쨍한 이런 환경에 착륙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 타이어를 그러면 스노우 타이어를 꼈나? 어떻게 그게 그러게요. 어떻게 그 얼음 위를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잘 착륙을 했을까? 그러게 참 말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네. 네, 그러면은 남극에 비행기가 착륙한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네. 거의 100년이 되는데 그래요? 첫 번째 기록된 비행기가 예. 1928년 11월에 이 호주 비행기인데 그때 당시에 럭키드 베가 1 비행기가 착륙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 오. 그렇게 해서 이어진 대부분의 남극으로 움직임이 주로 소형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했다고 해요. 네. 주로 이제 앞에 저런 그 연구소들, 과학자들, 또 서플라이 이런 것을 옮기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지난 2021년에 지금 이번에 그 드림라이너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였지만 그때 당시 최고 사이즈 비행기 에어버스 A340 항공기가 여기 착륙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목적은 이 관광객들을 실은 건 아니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그 애드벤처 캠프에 필요한 준비를 하느라고 스텝진들하고 서플라이를 운반했다고 그러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남극은 바로 지금이 여름이어서 10월부터 3월까지가 성수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성수기에 바로 남극을 방문하는 관광객 예상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허이고. 네, 신기록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전년에 비해서 40%나 상승하는 숫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간의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관광 붐으로 남극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가운데 그렇겠네요. 과연 추세가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네. 근데 특히나 그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관광객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죠. 팬데믹 동안 다 묶여 있다가 남극뿐만 아니라 관광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는데 네. 지금 남극의 관광 붐은 단연코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다고 하네요. 중국이요? 네. 한때 남극의 중국 연구 스테이션 쿤런 스테이션의 전 책임자였던 지한시 캬오씨가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관광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남극 관광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큰 그 크루즈 선박을 타고 가서 그 주위에 배 안에서 머물면서 그 주위를 구경하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 남극에 발을 디디면서 내리는 방법인데 이런 거 작은 배로 옮겨서
거기에 가가지고 보통 한 10일에서 14일 동안을 머물면서 뭐 카약을 탄다든지 다이빙, 캠핑 이런 방법을 하는데 이런 두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선박을 이용하는데 이 선박들은 대부분 그 아르헨티나 그 항구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2021년에서 22년 기간 동안 남극을 향한 선박이 236번 왕복이 있었고 2만 3천 명의 방문객을 실어 날랐다고 하는데 정말 요새 폭발적으로 남극 관광이 이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정말 관광의 인기 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거기 관광 가서 제발 쓰레기는 제발 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남극에는 이런 관광객을 관리하고 뭐 제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뭐 정부 기관이 이런 거는 없지 않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남극은 특정 국가 소유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관광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차원의 그런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있는 거라고는 지금 국제 남극 관광 단체라고 그래가지고 IAATO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그 내용이라든가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는 현실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 관광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어떤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는 현실이에요. 지난 10년만 합쳐봐도 가장 관광객 숫자가 많은 나라가 단연코 미국, 중국, 호주 이렇게 가장 빠르고 급증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중에서도 단연코 1위는 미국입니다. 이 10년 사이에 미국인이 54,415명이 방문했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모두 뭔가 그 변화가 절실하다고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극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때묻지 않은 그러한 곳인데 이거 정말 평온함을 보호하는 측에서는 우려가 좀 많다 그래요. 네, 상당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남극 하면 우리 뭐 생각나는 펭귄인데 펭귄 외에도 남극에만 존재하는 이런 특종 그 스피시스가 1,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인간을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무슨 뭐 동물도 있을 것이고 또 식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이런 걸 사용할 때 환경 보호 가이드라인이 좀 절실하다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 남극 전체를 보호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평온함으로 인간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이 이 지구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소가 남극인데 이거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그 의견이 높죠. 여기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나 조용해가지고 눈발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요하면. 정말 근데 앞으로 이 관광객을 막을 수가 없다면 정말 최고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고로 적절한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여기 연관돼서 올 수 있는 선박도 될 수 있으면 작은 선박을 이용하고 이 정해진 관광객 숫자도 좀 정해놓고 또 이산화탄소 방출이 적은 이런 선박 개발을 강조하는데 이현준 씨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배설물을 처리해가지고 남극 외부로 내보내는 걸 강조하고요. 네.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동물이나 식물 이런 걸 청원해 정말 철저한 살균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네요. 네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극은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닌데 혹시 국제조약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없나요? 국제조약이 있습니다. 사실 1961년 당시에 이 Antarctic Treaty라고 이 조약이 맺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56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이때도 사실 참여한 나라가 국가 차원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자문 형식으로 참여해서 이 남극을 이렇게 운영하기로 하자 합의한 조약에 서명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관광객이 폭발할 줄은 몰랐겠죠. 근데 남극은 아시다시피 북극과 다른 점이 뭐냐면 북극은 대륙이 아닙니다. 북극은 그냥 얼어 있는 건데 남극은 그 얼음 밑에 대륙이에요. 이 대륙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대륙이라 그러고 그 면적이 유럽 넓이보다 40%나 더 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지구에서 아마 남극이 가장 춥고 건조하고 바람이 심한 대륙이라고 하는데 이 얼음 두께가 아까 1마일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 우리가 fresh water라 그러죠. 바닷물이 아니고 fresh water의 70%는 남극에 있는 얼음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하네요. 이 남극은 지금 현재로서는 군사 활동이나 광산업,
핵폭발물 실험, 폐기물 처분 등 이런 게 금지돼 있고 인간 활동으로 유일하게 허용이 되는 것이 연구나 관광, 어업만이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70여 개가 넘는 연구 시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최고 사이즈가 미국의 이제 맥머더 스테이션이라고 제일 큰데 1,000명 이상을 수용할 능력을 갖고 있고요. 정말 이 여러 나라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어디 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한국도 스테이션이 하나 한국도 있는데 있어요 스테이션. 예, 그 이름이 장보고 스테이션이라고 들었어요. 네.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남극 관광 앞으로 정말 점점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좀 보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극 대륙 가지고 얼마나 또 쟁탈전이 벌어지겠어요. 그 대륙 아니, 안에 있는 근데 자원을 쟁탈하려고.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군대를 한 10,000명을 갖다 동원을 해서 네. 거기를 상륙을 시켜서 네. 이거 우리 땅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돼. 지구는 멸망되는 그러니까요. 뭐. 네.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